학벌 없는 사회 팟캐스트 방송, 뭐 이름도 아직도 이름도 못 정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이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말이죠, 사람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날 여기까지 끌고 왔어. 오늘 재밌게 안 해주면 다 죽었어. 가면 안 둘 거야. 자, 아니, 저번에도 비 오고 이번에도 비 오네요. 계속 방송할 때마다 비 오네. 그러니까 뭔 좋아요 이게. 하여튼 비 올 때만 하는 거지. 나 아파 죽겠는데 이 몸살갈비에 걸렸던 사람 끌고 왔으니까 오늘 재밌게 해줘요. 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목소리 좋은 분이 안 오신 관계로, 자, 학벌 없는 사회 이 팟캐스트 방송 사회를 맡고 있는 한량 동무입니다. 좀 늦어. 반응이 늦어. 이 저기 열정이 안 느껴져 사람들한테서. 열정을 좀 보이란 말이야. 자, 다음. 자, 저는 프랑스에서 학벌 세탁을 하고 돌아온 원흉 비단터입니다. 아니, 원흉이라는 호가 생겼네요. 자연스럽게. 예, 원흉 이거 마음에 들어. 자폭하라. 근데 뭐의 원흉인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예술을 씹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는 예술 씹는 여자 제키림입니다. 맞나요? 네, 본명 얘기했나 저번에? 아니, 제키 했어요. 제키 아, 했어요. 그래요? 제키. 만다를 해.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학벌의 프락지 수영입니다. 시험 중이 수영. 10대의 얼굴, 40대의 감성. 자, 다음. 어떻게 저기 지금 우리 마지막 방송한 게 언제죠? 그게 8월 21일쯤? 그러면 지금 한참 됐네. 네. 자, 조금 됐죠. 뭐더라고 지내셨는지. 저는 사실은 이 전에서 살짝 광고를 했는데 안산에서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들 하나도 안 왔어. 아주 그냥 거기 베트남 고향 식당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자,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오늘 당신들의 임무는 나를 웃겨주는 거야. 아픈 나를 위해서 나를 웃겨줘. 저는 그때 방송 나가기 전에, 사실 방송 나가기 전에 독일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독일 카셀 도큐멘타 보고 왔었는데 네. 카셀 도큐멘타가 올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서 거의 뭐 작품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거의 울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뭐 어떤 거는 정말 재미있게 관객이 참여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기억을 안고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있는데 개강을 해버렸어요. 그 기억도 안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들인 돈도 이제 안고 가야 돼요. 그러게요. 네. 카드값도 같이 나. 원용, 뭔 일 없었어? 저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부지광.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알란가 모르겠네. 나는 알긴 아는데 페이스북에 뭐 어쩌라고 링크 걸어놓은 그 사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초청하는데 제가 혁혁한 이 공헌을 했고. 아니, 그건 알 수 없고 본인의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저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9월 17일 날 언제 하냐면 9월 17일 날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저녁 때 몇 시요? 초청 강연을 합니다. 저녁 그 개회식은 6시 반부터 시작인데 뭐 그것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7시 반까지만 오셔도 강연은 7시 반에 이제 식전 행사 후에 7시 반에 시작되니까 그때 오시면 이 월러스타인의 강연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월러스타인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간단히 사회학 미국의 사회학자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근대 그 세계 체제라는 세계 체제론, 근대 세계 체제론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큼 유명해요? 비교해보자면 연예인으로. 어떻게 비교하지? 한국의 연예인 학계에서는 조니 뎁 수준, 그 A급이라고 봐도 돼요. 조니 뎁 수준은 돼요. 소녀시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시대보다 높지. 특히 사회과학계열에서 사회과학계에서는 완전히 A급이죠. A수준.
그리고 지금 나이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서태지네. 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린 베일리 레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도 그 조니 뎁 정도. 사회학계의 조니 뎁. 하여간 워낙 저는 스타일. 이것 때문에 뭐 방학 내내 뺑이 쳤고 이 행사 하는 날까지 저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고 그만해. 끝. 저희 평화정당이 넓긴 한데 여기가 좀 그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좀 유명하기 때문에 저기 자리가 금방 찰 수 있어요. 아마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다음 뿌락치 뭔 일 있었어요? 저는 뭐 별일은 없었는데 네. 제가 사교육 시장에서 뛰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개강 시즌을 맞아서 학생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오. 지금 굉장히 사교육 호황. 오. 돈이 좀 되나? 저는 안 되고요. 좀 저는 있으면 안 수능 되고요.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도 있고. 아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근데 중학생 담당이잖아요. 중학생들도 요즘 고등학교 갈 때 뜬 선행을 먹고. 해야 된다고 아. 선행학생 하느라고 바빠요. 선행. 선행학습 얘기가 좀 이따 나오죠. 이놈의 선행 진짜. 에이 참네. 자 대강 뭐들하고 살았는지는 알았고 우리가 사실 자주 보지는 못해요. 이렇게 이거 해야 겨우 핑계대서 만나서 오고 나도 바빠가지고 자주 못 오고 요즘은. 자 근데 우리 이제 다음에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자꾸 마음에 안 든대. 도대체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난 이거 방법이 없네. 자 또 다른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 교실 이데아라고 네. 서태지 가수가 이제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죠. 교실 네. 이데아. 그 교실 이데아를 패러디해서 학벌 이데아. 이게 학벌 어떤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일단 학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히 사회에서는 쓰이지만 또 우리가 글자로나 뭐 이미지로나는 이렇게 흔히 보이지는 않아서 네. 학벌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이제 그 교실 이데아를 패러디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서요. 학벌이 대야. 학벌이 대야. 나 사실 이것도 사실 백화점 가서 딱, 이거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그건 느낌은 아니에요? 없어. 아, 네. 그럼 어느 정도 급으로? G마켓에서. 이게 뭐 나쁘지 않네. 싸니까 사는 거? 근데 이제 가격 대비 앞에 관악 스타일보다는 1 여기 플러스 좀 원? 낫다. 여기 좀 낫다. 이 정도 수준은 되는데 하여튼 아이디어를 좀 받겠습니다. 아니, 아이디어 아니고 여러분 의견. 네. 아이디어 이제 그만 주고 좀 의견 좀 줘요. 이거 하자 그냥. 나도 의견 힘들다. 다음 주까지 없으면 그냥 학벌이대야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학벌이다 가야 할 수 없어. 네? 네네. 학벌이다 마음에 들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한 네. 저는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 중에는 제일 낫지 않나. 형 씨는 저도 뭐 그냥 그렇지. 네, 우리 여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니진 않은데 확 끌리는 맛은 그냥 있어요. 딱 이거다 싶어 이렇게 이거 사야 돼 이런 느낌은 없어. 맞아요. 이건 정말 내 옷인다는 느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기다려 봅시다. 일단 다음 방송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 잠정적으로 일단 좀 더 가보는 네. 걸로. 다음 방송 때는 웬만하면 그냥 결정을 하죠. 네. 더 이상 이제 더 뭐 이상 맨날 안 돼요. 딴 거 할 시간도 없고 우리 웬만하면 팟캐스트에 결정하고. 정식으로 올려야 되니까 진짜 제목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그 행사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학벌 없는 사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이 학벌 없는 사회의 지금 학벌 없는 사회 중축, 학벌 없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뼈대, 그 스파잉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모임, 학벌 없는 사회 청년 모임, 또 독서 토론 모임 잡혔죠, 날짜.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뭔가 한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상권 않을까. 파티 얘기 좀 해볼까? 진짜? 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저희가 지난 그 방송에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이 상상 파티, 학벌 없는 상상 파티 어떻게 됐는지 누구지? 네. 이름이 입에 안 붙었어 아직. 제키림. 제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때 시간대별로 살짝 얘기를 하면 7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7시 반에 우리 멤버들만 있고 아무도 새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끼리 회식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7시 31분부터 새로운 얼굴들이 막 들어오면서 대거 들어와서 파티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진짜 새로운 사람들 많이 왔어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보낸 문자들,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설프게 만든 유튜브에 올린 이 팟캐스트 방송까지도 듣고 관심있게 그 피드백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농담도 하시고, 그랬던 게 너무 뿌듯했었던 파티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학벌 없는 사회 그 사무처에서 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지금 공동대표이신 장혁 선생이 개인적으로 또 맞아요. 그 후원금을 주셨는데 이 두둑한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맞아. 네, 되게 부족했어. 네, 부족했어요. 회비를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예상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족한 바람에 각출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상황 2차에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아주 되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맞아요. 일단 혜욱이 언니 고마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해줘요. 다음에 또 부탁해요. 네, 요번엔 여름 버전이니까 다음에는 가을 버전 쌍쌍 파티를 한번. 가을. 그렇죠. 이제 뭐 좀 얘기가 나왔어요. 각 분기별로 할 것이냐. 네. 뭐 어쨌든 일단 오신 분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았고 네. 또 그러니까 이거에 딱 평소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학벌이나 뭐 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도 나누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면 괜히 뭐 쟤는 혼자 막 졸라 재미없어 막 이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입이 터졌어 그냥 인간들이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 그냥.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네. 다음에 그래서 좀 일찍 뭐 이렇게 집이 먼 분들은 좀 일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끝까지 2차까지 같이 못하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꽤 네. 있었죠. 겁나 아쉬워하더라. 네. 나를 보러 와서. 나를 많이 못 봤다고. 나랑 얘기를 못 나왔다고. 수영을 보러 왔어요. 아니었어요. 나를 다들 보고 싶어 했어. 왜 그래. 자, 우리 설렁하냐? 성질나 막 주먹을 막 부르는. 막 수영 씨막 노래 본다고. 알아서 그만 할게. 자, 이제 깔때기 그만되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행사 지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거 이거 참 재밌어요. 전에도 저는 참석했던. 이것도 지난 모임을 했었죠. 네. 우리가 첫 모임을. 첫 모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잘생긴 친구 하나 왔다고. 네? 네. 근데 이제 다음 모임에는 또 이쁜 처자가 하나 와요. 나도 봤어. 나도 저기 고열과 그 전신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어. 어떤 그 이쁜 처자가 한 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나 저는 못 가지만 어쨌든. 네, 이번 독서 토론 모임은 9월 8일에 토요일에 오후 4시에 종로에서 카페 플라타너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조용하고 카페가 좋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예. 담배 못 피지? 안 가봤잖아. 담배 필 수 있어요. 안 가봤어? 꽁친겨? 간접 경험했어요. 그래요. 블로그로. 블로그로 야.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요즘엔 블로그가 직접 경험이나 다름없어요. 거기서 저번에 하던 책, 네. 그 교육혁명 공동행동연구위원회에서 나온 그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 후반부를 네. 같이 토론을 할 예정이에요. 네. 벌써 전반부 다 나갔어요? 네. 요거는 저기 그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게 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것만 봐도 대강의 흐름을 익히는 데는 아주 유용한 책이에요. 이거 그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한 번쯤 봐도 될. 근데 책에 그림 책값도 없죠? 싸잖아. 책값도 싸고. 책에 그림 없죠? 얇고. 그림은 없던 걸로. 그래프만. 근데 되게 재밌고 편하게 읽을 수가 있고 또 할 얘기도 많아 이걸 바탕으로. 이 안에서도 우리도 그날 토론 때도 첫 모임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그 층위라든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번 오시면 또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우리가 이 토요일 날 한 게 지방에 네. 계신 분들도 좀 올라올 수 있게 주말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월요일로 했다가 토요일로 옮긴 이유가 바로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토요일날 4시에 하고 한 3시간 한 다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광란의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네. 그날도 사실 그 1차 토론하고 2차 술 마시다가 나는 일찍 갔는데 재밌었어요? 첫 모임 때. 무지하게 재밌었잖아 그때.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 나도 좀 아쉽더라고. 나는 그 멤버들이 좋아 지금. 내가 지금 요즘 그 5월달부터 지금 너무 달려가지고 한량인데 한량이 너무 달려가지고 와,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넘어갔거든.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거 있어요. 뭐야? 저희 자랑스러운 학벌 없는 사회에서 시민교육 박람회 2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3차에 참가하게 되는데 3차에는 전시와 발표로 이루어지는데 9월 11일부터 전시가 시작되고 9월 12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그래서 11일부터 12일, 13일까지는 이렇게 3일 동안 전시를 하는데 서울 여성플라자
거기에 로비와 국제박람회 네. 그 공간이 있나봐요. 근데 네. 로비에 있다니까 뭐 찾기 쉽겠죠? 아, 여기 뭐, 그냥 찾아요. 네, 서울여성 플라자에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전시하는 기간 아무 때나 찾아오셔가지고 방문하셔도 좋고요. 또 그렇죠. 특히 뭐 저희 발표하는 순간에 오시고 싶으시면 그 12일 수요일 몇 시예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은 오후에 할 거야 아마. 네, 오후에. 저도 오후에 하는 정확한 시간은 그건 나중에 그때에 제가 대해서 알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네.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기 시민교육박람회 네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시민운동 5.18이 아니더라고 그게. 그냥 5.18 이것도 정정 보도해야 돼. 그냥 민주화 기념사업회예요. 오케이, 그러면 5.18 운동 기념사업회는 다른 단체야. 딴 데였어? 네. 오케이, 그러면 미안해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미안. 자,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 시민 교육을 잘한 단체나 프로그램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 좋다라고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 학벌 없는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 말이 재미없는 말만 해. 나 오늘 말을 줄여야 말 안 한다더니 왜 이렇게 많이 해? 근데. 그럼 좀 해, 그럼. 이렇게 다들. 나는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참고 있잖아 지금 나는. 잘했어. 원흉이라서 참고 있어. 잘했어. 홍보 다 했죠? 네, 뭐 중요한 얘기도 다 한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육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아주 좀 훈훈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예, 드디어 이제 올 것이 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 서울시립대에서 이제 그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학생들 혹은 그 학부모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속속 증명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지난 그 방송에서도 뭔가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뭔데요? 그 서울 시립대에서 입학제도 개선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라는 이제 한 단체에다가 서울시립대의 입학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용역을 준 거죠. 연구 용역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토론회를 사회에 걸쳐서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냐면, 그러니까 그 입학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또 그 중등 과정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입시 전형이 없을까? 요걸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어떤 이제 교육 전문가나 입시 관련 전문가라든지 각종 이제 교육 관련 시민단체 이런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그때 지난번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우리가 했었냐면 과연 제대로 이 평가 맞아요. 기준 만들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만 했지, 박원순 시장 얘기만 그렇죠. 했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지.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데 지금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제. 역시 구체적으로. 원수형 마음에 들어. 내가 커피 아름다운 가게에서 있는 사 먹자. 원수형 마음에 들어. 내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요? 초청받은 그래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학벌 없는 사회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초청자를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박수라도 쳐달라고? 박수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래서 교육시 의회 별관에서 이제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토론이 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방안이 꼭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그 나중에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 이제 이런 점에서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참 그 딱 문제를 지적하니까 바로 또 이게 원생이 우리 방송 듣고 있었던 거야. 우리 방송 듣고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렇지. 네. 알고 있었던 거야. 서울시장이 듣고 있는 방송. 그렇지. 형 다음에 연락해. 내가 밥 사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자주 불러줘. 우리. 우리 동네 저기 맛있는 데 많아요. 신천 한번 놀러 와. 거기 더럽고 시끄럽고 해서 좋아. 신청 홍보대사야. 저번에도 그렇고. 아니 난 신천은 되게 싫어하는데 시끄러워서. 어. 근데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택시비도 안 되고. 자, 좋은 얘기는 됐고 이제 뭐 재밌는 좋고 즐거운 얘기만 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뉴스가 그렇지만 좋은 얘기 하나 나오면 나쁜 얘기 10개야. 자, 나쁜 얘기도 좀 해봅시다. 뭔 일 있었어요? 잠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좋은 뭐 훈훈한 그런 뉴스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럼 중립적인 얘기 하나.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뉴스인데 그 우리 학벌 없는 사회 말고 진보적인 교육 단체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뭘 조사했냐면 선행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선행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고 또 오늘도 아까 뭐 소개할 때도 선행 교육 얘기를 했는데 이 선행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사교육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랄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많이 하는 거고. 근데 과연 이 선행 교육이 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효과가 있냐 이게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연구가 그렇게 썩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안 보여. 잘 안 찾아져. 연구가 없지. 연구가 되나?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교육학 하신 분들 중에는 찾아보시면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꼭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딱 조사를 했는데 일단 그 의견은 어떠냐면 선행교육에 대한 의견 67.6%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8.3%.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높아요, 이게. 73.8%. 거의 74%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효과가 없다. 이거를 가만 있어봐. 근데 이게 그 조사 대상이 누구요? 아, 조사 대상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사 대상이 특정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심혈을 좀 고심을 해서 한 것 같아요. 보편적인 표본 집단을 그렇죠. 뽑아낸 그걸 거예요. 뽑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인구 뭐 연령, 성, 그러니까 인구 비례 대비해서 지역 연령, 성 대비 할당을 했고 부작위 뭐 축출법 뭐 이런 걸 가지고 했고 또 그 방법도 조사 방법도 그 집전화 50%, 저기 휴대전화 50%. 이렇게 해서 또 그 어떤 그 전화기에 따라서 또 이제 사람들이 누가 받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응답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한 번의 조사 가지고 완전 딱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거의 없는 조사인데 그래도 처음 딱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사람들이 하여간 좋아하지도 않고 효과가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행 학습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키고 있죠. 네,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은 또 학원이지만 학원은 뭐 요즘 안 한다는 데가 없고 학원도 학원이지만 학교에서도 요즘은 선행학습을 해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도. 근데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효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앞다퉈가지고 다들 선행을 하는 건지. 그게 왜냐면 그게 저기 굉장히 그 인간의 심리가 족 같은 게 불안한 거야. 왠지 나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것도 혹시 여기에 나오나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제 연관되는 이제 그 문항이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선행교육의 이유를 물어봤어요 또. 그랬더니 그거 괜찮네. 그런 얘기 좀 하란 말이야 좀. 혼자 계속 떠들면 싫어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좀 이런 좀 딱딱딱. 자, 선행교육의 이유를 물었더니 33.9%가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다. 오, 야 이거 문제인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2위가 이제 2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조금 적은데 2위가 뭐냐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학원의 홍보와 선전이다. 이거는 약간 좀 의아한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역시 홍보가 맥히네.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홍보에 먹혔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뭘 반증하냐면 그 불안감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사람들이 워낙 평소에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은 다 하는데 내 아이는 어떡하지? 안 시켜도 될까? 하고 있는 와중에 마케팅을 지금 하는 거죠. 막. 공포 마케팅. 마케팅을. 근데 꼭 공포가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 내가 친구인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제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보면 몇 명은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우리 아이는 뭐 밭에서 들로 뛰어다니고 뭐 그래놓고 막상 또 자기 주변의 애들이 전부 다 가기 시작을 하면은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냥 이제 그걸로 시작이에요. 그게 사실은 마약하고 똑같은 거지. 그 선행학습의 가장 피해자가 저잖아요. 왜? 저는 미술 입시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미술한 사람들은 또 이 피해자지.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아그리파, 비너스, 줄리앙 이 세 가지 석고를 7년을 그렸단 말이야. 똑같이 매일매일 7년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행학습이죠. 그렇지. 그랬더니 대학 가는 순간 아주 미술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렇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을 시작한 친구들이 딱 입학하는 순간 학교를 그만둬요. 내 주변에도 그러고 보니까 그 선행학습으로다가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네 보니까. 근데 사실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더 전반적으로 일단 사교육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 게임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죄수의 딜레마다 이게. 그러니까 둘이서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죄수 둘이 있는데 둘이 같이 협력하면 둘 다 안 할 수 있는 거를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서로를 못 믿어서 하다 보니까 둘 다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안 하면 되는데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난 더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최고조로 이제 이 사교육 열풍이 이제 높아진 거죠. 지금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언놈이 이게 병신 같은 짓인 게 분명히 8시간씩 잤단 말이야 옛날에. 근데 한 새끼가 6시간을 잔 거야. 나쁜 놈. 그 새끼들이 이 인간의 그거 잡아내야 돼. 치졸한 욕망, 씨발 나 혼자 잘 나가겠다는 이런 그 공동체 의식이 부재한, 집단 의식이 부재한 이게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이 문제야 하여튼.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오늘 안 온 사람이 그 질문을 페이스북에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효과가 그럼 있으면 해도 되는 거냐? 그거는 안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뭐가 문제가 일단 효과가 있어도 그 자체로 뭐 오케이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건 지금 얘기하시고. 근데 효과가 정말 게다가 없기까지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시간을 들이고 다 하는데 돈 들이고 하는데도 효과도 없어. 그렇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더. 옷이 졸라 비싸기도 한데 옷이 졸라 후지기도 해. 그렇지. 불편해. 비싼 데다가 후져. 딱 그건 거지 지금. 그런 거지. 그럼 왜 그럼 효과가 있으면 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저는 이제 그 효과라는 게 도대체 어떤 효과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라는 게 도대체 어떤 효과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 잘 보는 효과예요. 시험 잘 보는 법을 익히는 효과라고. 근데 그 시험 잘 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초중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 교육 효과냐 라는 문제를 하나가 제기할 수 있어요.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사례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 독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피사라고 해서 PISA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수학 능력 평가를 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한국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수익권이에요 항상 수학, 과학 막 이런 데서 특히. 근데 독일을 보면은 독일 학생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물론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이제 나라들이 뭐 저기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도 대체로 그런 식인데 어떤 식이냐면 그 친구들은 낮아요 되게 순위가. 대학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그런데 대학을 간 이후에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어떤 그 교육을 다 받은 인재들이 사회에서 뭔가
그러니까 성취해 나가는 그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가 결코 독일보다 낫다고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낫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뭐. 근데 짭짤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한 그 피사라는 시험에서는 왜 높냐면 우린 선행학습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 배우는 게. 그냥 빨리 배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빠르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그 원리를 스스로 파악하는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 사교육 전선에 있는 사람이 한번 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행학습이라는 걸 어떤 도대체 선행학습의 본질이 뭐냐? 뭐가 선행학습이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선행학습이 어차피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혹은 학교에서도 뭐 몇몇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공부가 다 외우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나온 공식을. 그러니까 우린 몰라요. 이거를 그쵸. 아는 사람이 얘기해줘. 난 알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뭐 원리 정도까지는 알지만 아주 피상적인 정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공식을 외우는 사람이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선행이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공식을 더 많이 외우면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선행학습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더 빨리 많은 공식을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가 있다? 시험은 잘 본다. 시험 잘 본다? 시험 확실히? 점수는 올라간다. 효과가 없진 않다.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게 시험 지금의 어떤 주입식, 암기 에서 암기를 통해서 시험 점수를 높이는 거라면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학 능력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기 떨어뜨린다. 효과를 반감시켜. 나처럼 되는 저는 나처럼. 반감시킨다고 봐요. 예.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OECD나 이런 그 국제기구에서 하는 평가를 보면 유독 떨어지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협동심, 창의력, 뭐 이런 부분들, 그렇지. 그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져요. 한국 학생들이 왜 떨어지냐? 이게 효과예요. 제가 볼 때는 선행학습의 효과야. 효과.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선행학습만 하니까 다른 정말 중요한 중등 과정에서 익혀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지금 발달이 안 되고 저해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시골에서 펜션하는 분이 있어요. 네. 맨날 가는데 그 집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 근데 그 집 애들이 사교육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집도 보면 그냥 교육의 방식 자체가 그냥 애들한테 늘 생각하게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이 납득할 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걔네 공부 다 잘해요 지금. 내가 걔네를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지금 며칠 전에 지난달에 갔는데 한 명이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래 하여튼 공부 잘해 걔네. 오히려 더 나아. 그러면서 애들도 바르고 내가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막 전철에 애들 막 타면은 역할로 가고 버스에 막 유치원생들 막 오면 난 내려다 다음 거 타요. 나는 애들 진짜 싫어. 근데 그 집 애들 진짜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강의를 할 때 대학에서 이게 전시 디자인 수업이다 보니까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서 항상 팀을 이뤄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3학년쯤 뭐 졸업반쯤 되면 학생들이 그냥 적응을 하는데 1학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팀을 만드는 걸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누군가 얘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너가 맞으니까 뭐 나는 어떻게 할게 아니면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설득하고 이런 거를 익숙하게 되는데 제일 힘들어하고 만약에 이거를 견디지 못한 친구들은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를 바꾸거나 전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뭘 만들고 그러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그 아이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야, 제일 힘든 거. 오케이. 자, 이 선행학습 얘기를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너무 길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 지금도 길게 했는데. 근데 아니, 아직도 다 못했어. 할 얘기가 많아. 네. 우리 이슈 털기 하다가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열의를 보리라고 열성을. 우리 그 선배님 승희를 가져가는 거야, 승희를. 이 학생 인권 보장 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왜 올해 1월에 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공포를 했잖아요. 노현이 형. 참.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무효 확인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애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발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거기다가 이제 6월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학생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해가지고 권장하는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지 명령을 내렸고 교과부 교과부에서. 장관이 네. 아이 새끼 같은 너 길 가다 한번 나한번 봐. 네 얼굴 알아. 학생 인권조례 시행을 이제 거의 막고 있는 건데 재밌는 게 이제 이번에 외교통상부가 UN에다가 제출한 인권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또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우리 학생 인권조례, 지방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해당 조례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정을 규정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고서를 낸 거죠. 삽질들 하고 있네, 진짜. 그럼 뭐야, 그러면 교과부는 없애려고 그러고, 외교부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내에서는 없애려고 하고, 외국의 해외를 향해서는 우린 하고 있다, 뭔가. 좋은 거 하고 이런 식의 있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도 저기 MB 이 자식이 까이니까 밖에 나가서도 유엔에서 맨날 까이잖아. 에이, 그렇게 좀 잘 좀 하지 자식아. 에이. 오케이 뭐 얘네들 삽질하는 거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참 웃기는 짓거리도 하나 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지금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야. 이거 이 교과부 장관한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교과부 장관한테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주 최근 뉴스는 아니죠. 일단 그 교과부 장관이 입법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거를 수정 권한을 이제 교과부 장관이 갖는 걸로 교과서 수정 권한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한겨레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이 지금 현 장관인 그 교과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과거에 5년 전인가요? 그 과거에 2007년도에 교과부가 그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란 말이죠. 이미 한번 찔러 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의원이었을 때일 거예요. 국회의원 할 때 장관이 아니고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그 교과부 장관의 어떤 그 교과서에 개입하는 그 권한을 축소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장관이 되니까 바로 자기는 교과서를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그렇죠. 나갈 때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저기 사주를 받은 거 아니요? 무슨 사주? 누구한테? 뭐 누구겠어요? 뻔하지. 이명박? 뭐 명박이나 뭐 저기 근혜나 뭐 사주를 받은 거 아니요? 뭐 본인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완전 박정희네.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완전 박정희 마인드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거리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왔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사실 기존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그 만들어서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검증 시스템이 다양한 단계를 통한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거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죠. 그럼 교과부 장관이 내용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교과부 장관이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고 국정이니까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것도 웃기죠 사실은. 그렇지. 그렇다고 장관이 하는 건 아닌데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부 장관이 뭐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된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교과목을 다 알 수가 있나? 모르죠. 네, 그게 틀렸다라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익단체들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얼마 전에 참 그 말도 안 되는 나 진짜 기도 안 차서 이거 밖에 나가면 쪽팔려서 말도 못 하겠다 싶은 사태가 있었던 게 그게 사실은 그 기독교 단체들이 압박 넣어가지고 저거 빼라고 어떤 거요? 진화론 빼라고. 그렇죠. 맞다. 기억난다. 나는 진짜 와 씨발 이거 얘들 진짜 해대서 너무하다 싶은데 근데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또 소망교회에서 하나 더 나오면은 네. 이거 그렇죠. 무서운 거야 이거. 이종환
장관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 소망교회게. 오. 내가 소망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새끼들 한번 걸리기만 해보라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무단 주차해야지. 제가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렇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역사 뭐 다 교과서 지금 역사 분량 줄이고 있거든요. 국사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그렇지. 그게 큰 그거에 문제인데. 대해서는 더 사실은 역사 교과서는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은 원래 정부라는 게 그동안 전 세계에 어떤 정부도 역사 교과서를 역사 교육을 축소하는 정부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강화해서 문제가 되면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가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 뭐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렇지. 국가주의적인 측면에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오히려 강조한다고 대부분의 어떤 정부에서는. 그렇지. 지금 실제로 일본 문부성 같은 경우도 이 교과부에 이 힘이 엄청 세졌는데 교육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졌는데 거기 역사 이 내용을 엄청 강화시켜서 이 국가주의로 어떤 흐르는 게 아니냐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반국가주의인가? 그게 이제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정세나 맥락,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최근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 역사 교과서에 소위 제대로 역사를 이제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 역사 교과서를 이제 과거와는 달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많이 그렇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빼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근데 이 교과서 문제는 다루려면 이슈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렇죠. 이거는 따로 한 회 분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할 거 많다. 이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자, 다음 얘기. 빨리 합시다. 전원제 종장. 교과부 관련해서 말고 네. 먼저 하시죠. 네네. 저번에 저희 방송할 때 내용이랑 연결돼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전남대 총장 직선제 폐지 학칙 공포 해서 전남대가 지금까지는 직선제였는데 그 총장 선출 방식이 이제 공모제로 바뀐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포를 했어요. 저희가 그때 저번 주에 얘기를 할 때 대학? 아니 뭐였지? 국공립대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얘기를 할 때 이제 총장이 그래도 직선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각 그 대학마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대학 내에서 경험이 있고 잘 알고 하면서 총장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공모제로 하니까 위에서 낙하산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몇몇 대학은 아직 버티고 있다라고 한 것 중에 한 사실은, 대학이 전남대였는데 전남대가 사실은 가장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대학이에요. 근데 부산대랑 아마 비슷하게. 바리케이트가 이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그 항복을 한 셈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교과부의 그 방침에. 네. 그렇지. 이제 항복한 거예요 마지막 그 버티던 대학.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조선일보 기사라서 보면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선제는 왠지 이렇게 좀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들고 공모제는 왠지 막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렇게 추대돼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총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의 어투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때 얘기했듯이 교과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갈 때 그 다음 자리로 갈 때 이런 총장직으로 낙하산으로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그렇죠. 사실 직선제라는 게 그동안도 뭐 그 문제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이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나마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학내의 구성원들이 직접 이제 선거를 통해서 물론 이제 한계가 있다면 여기서도 학생 대표는 대부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선제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 이제 교수들이 이제 선거를 하는 건데 나 잔다 자꾸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공모제로 바꾼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전남대가 이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그 학부모사회의 이 대표이사이신
상봉이 형. 상봉이 형이 계신데요, 여기가. 그래서 지난 그 방송에서 제가 실수로 전북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남대입니다, 전남대. 전북대는 우리 한계경이 있는데. 사과하세요. 내가 좋아. 미안. 형 미안해. 다음에 네. 내가 술 사줄게. 뭐야, 돈 많이 벌어? 아이 뭐 그냥 뭐 맥주 한 캔 사들고 가서 죄송한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도 사준 건 사준 거지. 자 다음. 이게 다음이 이제 정부 재정 교과부. 뭐야 이거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역시 참 항상 이 교과부가 이제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 자식들은 하여튼 참. 이 교과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드디어. 참 창의적이야. 아는 사람들은 참 알고 있었을 텐데, 뭐냐면, 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최근에. 그 몇 개 나왔는데, 그니까 왜 줄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대학이 지금 현재 너무 많다.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학생이 계속 오면은 뭐, 그럭저럭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학생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 대학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우후죽순으로 90년대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자율화 알고 그래서 대학 설립 자율화하는 바람에 이제 우후죽순을 만들어 놔다 보니까 많아졌어. 그 와중에 이미 부실 대학들이 많아요. 많아. 사실. 어떤 비리 뭐 사학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정리하자라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어떤 방향성 자체는 현실 인식은 저는 뭐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왜 이 방법이 왜 문제인데요? 이 방법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건 말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고사시키겠다. 그렇죠. 고사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자 이런 거예요.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면 당장 지금도 어려운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일단 첫째. 아니 근데 말려 죽이는 게 왜 문제인데? 잠깐만 들어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 발표하면 학생들이 이제 안 오죠. 잘 안 오지. 그러니까 더 부실해질 수밖에 그럼 없죠. 자연스럽게 그 진짜 좀 부실한 대학들이 그냥 없어져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일종의 구조조정인데 그러니까 대학의 구조조정인데 이게 바로 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갑자기 해버리면 고사시켜버리면 폐업을 시켜버리면 실업자가 생긴다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의 경우는 단순히 그 교수들이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난처해져요. 피해를 많이 보지. 피해를 볼 수, 그러니까 그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 방법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국공립자 통합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무작정 고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살릴 건 좀 살리고, 유지시킬 건 유지시키고, 그 교수나 인프라나,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지시킬 부분은 유지시키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앞에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국공립대학교 통합 네트워크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사립에 들어가는 돈을 빼오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뒷구녕을 열어놓고 쫓느냐, 문을 닫아놓고 무조건 쫓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 그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실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고 딱 하니까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이 지금 해당된 대학들이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러니까 왜 난리가 나겠어요? 그 재정 지원의 이 수준이나 규모가 그 대학의 어떤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한 가지 소설을 갑자기 뭔가 번뜩이 생각이 났는데 재밌어야 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MB 정부 들어와가지고 많은 공기업들을 이제 사기업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MB 정부가 사용했던 방식이 지원을 줄여 나가면서 너희들 힘들지 그러니까 사기업화해 라고 한 방법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재정 지원을 국가 지원을 줄이면 그런 어떤 사기업 쪽 그런 쪽에서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좋은 지적이다. 난 그 생각 못했는데. 이거 좋은 지적이네. 맞는 얘기예요. 네. 이거 저기 소설이기는 한데 네.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아니 사실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 픽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흐름이 지금 이미 있어요. 네. 성균관대라든지 또 중앙대라든지 이런 데들이 되게 이제 대학이 어려워지자 바로 그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재벌 기업들이. 그렇지.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당연히. 사실 지금까지는 뭐 좀 허술하긴 하지만 사단법인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사단법인 맞나? 그 재단법인이라 그러나요? 학교법인이에요. 학교법인.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었잖아요. 법률적인.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널널하게 해서 일반적인 그냥 장사치들도 들어와서 학교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좀 살펴봐야겠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좀 그 이후로 왜냐면 그 학교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원래는 까다로웠어. 네. 아무나 못했어. 요 부분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연결 지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제가 아까 김영삼 때 학교 설립 자유화, 대학 설립 자유화 조치를 했을 때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쉬워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만들어서 학교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이죠, 여기서는. 대학 설립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럼으로써 우후죽순 막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 아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학교를 먹으려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있죠. 그것도 좀 파헤쳐야 돼요. 그것도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죠. 이건 뭐 짧게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거 사실 이것도 그 학교들이 자꾸 그 기업들 학교를 먹는 게 이게 사실은 다 꼼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그걸 세금을 숨기기에 좋잖아요. 안 내고. 아니 나중에 하자니까. 그게 아니야. 되게 많아.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았어. 요건 이제 숨겨놓고 훔쳐놓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자, 요거 잠깐 쉬자고 하는데 이거 내 맘이에요. 난 쉬든지 말든지 내 맘인데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몸 좀 추스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조금 있다가 봐요. 안녕.